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여성을 감금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들은 장애 여성의 명의로 수백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는데요. 이승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신고를 한 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나요? 일단 피의자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다. 그리고 또 이 대출금은 결혼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만난 지 며칠 만에 부모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게다가 상대는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건장한 남성 3명이 구청 안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한 여성이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구청을 찾은 이유는 혼인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남성 3명 가운데 1명과 뒤따르던 여성이 혼인신고를 한 건데요. 하지만 결혼식을 마친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이들의 모습. 이들은 대체 어떤 사이인 걸까? 사건은 2달 전인 지난 7월로 거슬러 갑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33살 김모 여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무작위로 이제 채팅을 하는 건데, 만나자.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한번 보자. 그렇게 채팅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김 씨. 대화는 급기야 상대 남성과의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7월 3일 날 부평역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김 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남성. 남성은 김 씨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친구들과 합세해 쪽방촌과 여관 등으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모두 빼앗았습니다. 엄청난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뭐 욕설을 한다거나 뭐 집에 보내지 않겠다거나 계속 함께 지내자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 지능의 장애인이 뭐 집에 가겠다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함께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들이 김 씨를 끌고 다니면서 가장 먼저 하려 했던 건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인지를 알고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서 뭐 기초생활 수급 수령 내지 또 다량의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그걸 뭐 다른 데 이용하고자 했으나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전화기를 개통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개통에 실패한 이들, 이번엔 대출로 눈을 돌립니다.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 과정이 소홀한 것을 이용 대출 신청 전화 통화를 하고 현금 인출하여 갈취하였습니다. 그렇게 김 씨 명의로 받아낸 대출금이 100만 원. 하지만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전화로 300만 원까지 별다른 심사 없이 가능하다는 주부 전용 대출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김 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 이들은 곧장 구청으로 가서 김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만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피해자 제 씨는 7월 9일 구청에서 장애인 KH 의사에 반해서 강제 혼인신고를 한 후 7월 10일 이 대부업체의 콜센터 상담을 통해 졸지에 유부녀가 돼버린 김 씨. 정신연령이 10살 정도에 불과한 김 씨는 혼인신고를 강요받을 때도 엄마한테 혼난다는 말 이외에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법적인 부부가 된 김 씨의 명의로 대부업체 2곳에 전화를 걸어 주부 전용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신청은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비모 씨가 마치 피해자 김 씨가 실제 전화를 건 것처럼 꾸몄습니다. 세대주가 배우자님으로 되어 있는 건 정확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네이트라는 식으로 대출되시거든요. 금액은 300으로 진행되시고요. 여기 정보 입력은 제가 다 했고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원초본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틀 동안에 2차례에 걸쳐 받은 대출이 600만 원. 앞에 1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00만 원의 대출금이 김 씨 앞으로 고스란히 남겨지게 됐습니다. 물론 김 씨는 구경도 하지 못한 돈입니다. 감금에 혼인신고에 대출금까지 떠넘긴 일당은 결국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119 통해서
그 실시간 입지 추적을 하여 7월 15일 날 그 부평에 있는 딸을 찾게 됐어요. 신병을 인수한 이후에 딸로부터 그 당시에 없어진 과정부터 해서 또 이제 또 뭐 피의자들하고 있었던 과정에 듣고 왜 이런 일을 벌였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검거된 피의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왜 하셨어요?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대출 얼마 되신 거예요? 집이 필요해서요. 여자랑 살 집이 없어가지고 집이 필요해서 가전제품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대출 받게 됐습니다. 물론 경찰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범죄를 부인한다거나 또 그 장애인이 피해 진술을 쉽게 이렇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애견하고 그 피해를 입었다는 대부업체라든가 구청 내지 인출할 과정, 즉 모든 구임자를 먼저 확보하게 됐어요.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이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